아, 네. 고 박사님, 어떻게 네, 일주일간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오늘은, 화이트헤드,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우리 그 화이트헤드 예전에 많이 하잖아. 혹시 근데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?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를 중점으로 한 적은 없어요. 중간중간 튀어나왔고, 중에서, 어. 이제 앞으로 심도 있게, 그럴까? 그냥, 그렇죠. 화이트헤드, 화이트헤드. 굉장히 화이트헤드가, 미국의 형이 상학적으로 마지막으로 음. 깊은 학자로 알고 있는데, 그렇지. 형이 성악, 화이트에 대해서 고 박사님 잠시만 소개시켜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, 오늘 할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. 잠시만, 뭐, 너무, 그 사람 풀 네임이, 이름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. 멋있네. 풀 네임 멋있죠? 굉장히 멋있네. 알프레드 노트 화이트헤드. 네. 화이트헤드. 우리 백두성이죠, 백두 선생. 어. 난 한국에서 그걸 이제 배울 때 우리 그 김상희 교수님한테 그 배우고 뭐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네. 그때는 이제 그냥 화이트헤드 막 그랬거든. 배울 때. 화이트헤드. 근데 화이트헤드. 그냥 화이트헤드 뭐 그렇게 해서 화이트헤드 뭐 이렇게 했죠. 화이트헤드.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그 화이트헤드 하면서 그 화이트헤드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야. 도대체 걔네들 말 화이트헤드 그러지 화이트헤드. 근데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그러니까 아, 화이트헤드가 왜 이렇게 나도 기억이 나거든요. 비유 왔는데, 화이트헤드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. 난 몰랐어요, 정말. 솔직히 좀. 근데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가 정말 그 사람들이, 이건 대단한 학자다. 엄청난 그러더라고요. 근데 화이트헤드가 왜 이렇게 위대한 학자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는 거죠, 화이트헤드가? 아니, 화이트헤드를 화이트헤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굉장히 모르는 그러나 사람들. 왜 그러죠? 여전히 철학과에서는 화이트헤드가 특히 영미 쪽에서 음. 그 영미 그 철학과에서 화이트헤드는 잘 이렇게 다루질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잘 안 다뤄. 그럼에도 나 불구하고 위대한 학자잖아. 엄청나지. 왜냐하면 그 철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영국에서 그 캠브리지 거기서 이렇게 활동할 때 그 수학자, 그 자연과학자, 그다음 수학자였고 그 유명한 그 러셀. 러셀과 같이 하면서 공저 있죠? 음, 어, Principle of Mathematics 있죠? 음. 프린키 프린시피아 매트마티카 뭐 그거 그 세 권도 내고 거기 그리고서 이제 은퇴하고서 미국의 그 하버드대로 왔었죠. 그 명예 교수로 오면서 그 에머리터스 프로페서로 와가지고 철학 책을 이제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지. 그 과학 엄청난 철학을, 과학 철학을 먼저 시작했죠. 과학과 근대 세계, 그다음 과정과 실제, 그다음 뭐지? 어, Adventures of Ideas인가? 그 열린 사고와 뭐, 뭐 그런 거 있어요. 열린 사고와 철학. 그다음 그렇겠어요. 어, Modes of Thought, 그 사유의 양태. 음. 뭐 그런 거는 아주 대표적인 그 철학의 그 서적으로 그 그리고 대작이죠. 그 그 김용욱 씨가 또 주석을 한 책도 있죠. 주석도 그게 이성의 기능인가? 그 Function of Reason이라고 그 얇은 책이잖아, 굉장히. 얇은 책인데 이제 그 사람은 거기다가 뭐 말이 많잖아. 이제 김용 그러니까 그 자기 주석이 훨씬 더 길어 그 뭐보다. 당장 그 Function of Reason은 얇아요.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막 그 뭐 하여튼 그 끼워 넣어가지고 그 책도 위대한 책 중에 하나죠. 조그마지만. 어 그 굉장히 간결하면서 문장 하나하나의 그 명제가 음. 아주 그 심도 있고 그 뇌리를 강타하는 hit the nail right on the head라고
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. 조그만데 그것뿐만 아니라 음. 또 얇은 책이 있는데 상징작용이라고 The Function of Symbol이라고 있어요. 아니다. 그건가? 그 The Function Symbolic Function인가? 뭐 그거 있어. 음, 그것도 얇아. 그 얇아요. Function of Reason하고 해서 아닌데 제목이 갑자기 그 심볼이 그 하여튼 한국에서 그 상징작용이라는 책으로 번역됐거든요. 음, 그 상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른 철학자들이 이게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무의식 세계거든. 음, 이거는 마치 그 심리학의 영역이다 해가지고 이 철학자들이 여길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이렇게 다루는 거를 많이 꺼려해. 이게 철학적으로 이게 전개하기가 힘들거든. 이 의식 체계조차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제대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이게 다루기 위해서. 무의식은 근데 이성적이지 않은 게 무의식이니까. 그러니까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 뭐 무의식 이런 것들을 자기 철학 체계 속에 끌어들이니까 인기가 이 영미 철학에서 잘 안 통해. 영미 철학은 이 분석 철학이면서 이 논리, 이성, 실증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다 보니까 이 화이트헤드 철학이 이 들어올 틈이 이 많지가 않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영미 철학은 어느새 신이나 뭐 그런 무의식이나 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체계들은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? 아니면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히 인기 있거든. 미국에서 영미 철학에서. 음, 근데 비트겐슈타인의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. 그 어떤 말할 수 뭐 없는. 논리 철학 논거나 이런 데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, 이게 침묵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.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논리 실증으로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걸 좋아하지. 아무래도 영미 분석 철학이 이게 분석 가능한 대상. 그런데 이게 일단 내용이 형 이상학으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이게 형이상학이 미국 철학에서 인기가 없다고. 이게 형이상학이라는 건 옛날 그 고전의 그 플라톤, 아리스토텔 뭐 이런 전통 뭐 해가지고 어 뭐 나중에 뭐 대륙의 합리론, 영국의 경험론 뭐 이러면서 이제 관념론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본질 뭐 실체가 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음, 이 철학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루한 그런 음, 이런 주제가 이제 되어다시피 한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. 이러면서 이제 영미 쪽에서 그 대륙 철학에 반기를 들면서 이제 실용주의 쪽으로 나가면서 또 논리 분석 또 과학의 영역 이쪽에 이제 과학 철학이 있는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지. 이 어, 영미 쪽에서는. 이러다 보니까 음, 그런 이제 내가 볼 때 그거는 화이트헤드에 대한 아주 그 협소한 이해거든요.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영미 이 분석 철학과 이게 어, 충분히 이게 지금 왜냐면 이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도 미국에서 꼽힌 거거든.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했고 얼마든지 이 사람의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과거 전통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계속 경험 속에서 설명되어져야 하는 형이상학을 얘기해. 우리 경험 안에서.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여기 뭐 실증주의니 뭐 논리 뭐 이성주의니 할 때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다시 구성하고 음, 또 다시 재개념화시키는 음, 이런 철학을 하지. 그래서 철학책에도 보면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음.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그럼 그 화이트헤드의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의 위치로? 미국에서 아니, 이제 세계 철학사 뭐 영미잖아 그 서양 철학사에서
어, 화이트의 철학의 중요성이라 해야 되나? 아니면 그 위치는 어느 정도 되나? 네, 그 서양 철학 이 책을 볼 때, 그 철학사 책을 볼 때,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그냥 생략이 되기도 하고, 생략이 되기. 안타깝게도. 그리고, 그러나 이제 많은 책들이 꼭 이름이 나와요. 이름이 나오는데, 뒷부분에 그 근현대 철학에서, 어, 그냥 가볍게 다루는 정도지. 음, 오히려 이제 그 러셀 같은 경우를 더 심도 있게 다루고, 뭐 이러면서 뭐 그럼 어느 예를 쪽에서 들어서 이제 비판이 예, 그 뭐 이제 그 종종 보면은 뭐 어느 쪽에서 화이트헤드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하죠? 철학계가 아니라 신학계 쪽에서 화이트헤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. 물론 이제 신학도 신학 나름이지만 소위 말하는 그 학문으로서의 그 신학, 그 아카데미 음, 쪽에서 그 아카데미아에서 보는 신학, 그 어떤 아주 미국도 보면은 한국도 그러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뭐 신학 음, 대학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대학은 소위 말하는 학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교회 빨리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부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이반젤리컬한 그런 거에 초점을 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서 이렇게 세미너리가 이렇게 운영되는 그 아주 그런 보수적인 학교들은 사실 학문에는 관심 없어요. 그런 거는. 음, 학문에는 별 관심이 없고, 아주 근본주의라든가, 뭐 성서, 문자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뭐에 관심이 많지. 그런데, 소위 말하는 학자를 키우는 그런 학교들, 하, 하버드니 예일이니 그런 굉장히 미국에서 그 탑 대학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명문대들 있죠. 그리고 뭐 밴더빌트, 에모리, 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, 뭐 버스턴 유니버시티, 뭐 전부 다 뭐 이런 대학들 뭐 이름 들으면 다 아는 거. 프린스턴, 하버드, 예일 뭐 이런 대학들 그리고 저쪽에 뭐 클레어먼트 뭐 이쪽 많잖아요. 뭐 GTU 뭐 그 화이트헤드 과정 신학은 필수지. 음, 그 음, 20세기 신학에 있어서. 그런데 이제 그래 과정 신학 얘기할 때 화이트헤드는 신학자는 아니잖아. 엄밀히 말해서 네, 과정 철학이 그러니까 그 신의 문제를 분명히 다뤘지만 또 다루지만은 이제 그 포문을 연 거거든요. 과정 신학의 그 문을 열어준 그런 이제 철학자였고 나중에 이제 그 찰스 하르션이라든지 잘, 존 카 뭐 이런 사람들 쫙 있죠. 그리핀 뭐 그러니까 클레먼트 학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쪽 계통의 이런 신학자들이 그 화이트헤드 철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트션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성서 재해석을 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재개념화. 예, 음,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어떤 고정된 그 전통 신관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과감하게 그 음, 패러다임 전환을 시키는 음, 화이트헤드 철학을 기점으로 해서 그걸 시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이렇게 하는데 신학계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화이트헤드의 그 위치는 그 위상도는 그 스테러스는 아주 음. 어, 높 종교학 쪽에서도 음. 동양 종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화이트헤드 철학을 많이 건들지 않나요? 완전 오히려 동양 쪽에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 또 한국도 그렇고 이 왜냐하면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 체계가 음, 우리 동양 철학과 또 아주 동양 종교와 아주 잘 그 연관 그 믹스가 되거든. 서로 아주 굉장해요. 그 뭐라 그럴까? 그 케미스트리라 그럴까? 이게 딱 이게 서로 통하는 게 아주 너무 많아. 음,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방법론적으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양 철학을 뭐 미국에 알릴 때 음, 이게 화이트헤드와 이렇게 연관해서
이렇게 뭐 하는 작업도 많이 있었죠. 네, 예. 근데 알겠습니다. 내가 볼 땐 근데 화이트헤드는 뭐 그런 문제 이슈를 떠나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세계가 이게 전개되는 것들 정치, 문화 뭐 다 종교 이쪽의 그런 흐름들을 볼 때 우리가 나는 그 화이트헤드의 그 통찰력이라는 거 아주 이게 참 1940년대 50년 그때 사- 그때 활동을 했지만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선구자적인 그 예언자적 그런 기능을 네.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는 음. 그럼 이 정도로 대단한 와이티헤드 소개는 마치고요.